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비법 별 5가지 제2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첫 번째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 선택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습 복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답 보지 말고 20분 이상 고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오답 노트.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내가 틀렸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계산 실수든 아니면 부호로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었든지 아니면 이 방법 전체가 잘못 시작이 됐다든지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20문제를 풀었는데, 개념을 듣고 문제를 풀었는데 반 정도나 틀려버렸다 그러면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고요. 한 20% 틀렸다 그러면은 다시 복습하고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10% 미만으로 틀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 되면은 이제 가위로 오려가지고요, 스크랩을 어머니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그거를 다시 푸는 거죠.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도 쓰고 답도 쓰고 했는데 그거는 좀 애한테 힘들어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복사한 다음에 스캔을 저는 권유합니다. 그다음에 틀린 이유를 써야겠죠. 왜 틀렸는지, 계산 실수인지, 개념 이해를 잘못했는지,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그걸 보셔야 되겠죠. 오답 노트는 책 한 번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2번 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볼 때는 그냥 답 보고 이해되면 넘어가세요. 답 봐도 이해 안 되면 이제 과외를 받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설명을 듣든지 이렇게 환달을 찍든지 하셔야겠죠. 그 다음 오답 노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오답률이 50% 넘어가면은 그거는 오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버리셔요. 다른 책을 하십시오. 아니면 개념을 다시 잡든지. 시간 낭비가 됩니다. 오답 노트가 절반 이상 되면 책을 쓰는 거잖아요.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답을 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낮춰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봐야겠죠. 테스트를 주간, 월간, 분기, 누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깁생이라든지 청어람, 뭐 깁생, 생수, 돌파, 원수학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테스트에서 점수가 낮은 포인트가 바로 복습, 메꾸기, 공부법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수가 약했다 그러면은 분수 부분만 특별히 과외쌤한테 자료를 달라, 아니면 책을 사가지고 좀 풀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를 레벨 1, 2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 가지고 점수가 낮으면은 바로 그쪽 부분을 보강하시면 됩니다. 약한 부분 문제를 찾아서 더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념을 명확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선생님에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센수학의 대표 유형을 쫙 풀려보는 겁니다. 거기서 20개 중 17개 이상 맞으면 개념을 안단 얘기로 보면 정확합니다. 유형이 좀 바뀌어도 애들이 생각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내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점프항 수학 문제인데, 가와 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가의 3분의 2하고 나의 6분의 5. 그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럼 비교가 안 되니까 3분의 1을 6분의 4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6분의 4하고 6분의 5가 어떤 게 큽니까? 6분의 5가 크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분수가 뭔지 개념을 알면 6개 중에 4개, 6개 중에 5개 어떤 게 큰지를 알겠죠. 당연히 6분의 5가 크겠죠. 근데 두 수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큰 수를 곱해진 게 작아지겠죠.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애들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이란 얘기예요. 왜?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투수가 같다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같다는 거. 당연히 같다는 건 숫자가 같다는 거죠. 3은 3, 4는 4 이런 식으로. 근데 곱해진 수가 다른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 왼쪽은 2를 곱했고 오른쪽은 3을 곱했는데 같아요. 즉 2A 3B라면 A가 B보다 커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띠를 만들어 가지고 6개 중에 4개, 6개 중에 5개가 뭐가 크니? 그러면 5개가 크다. 그러니까 곱해진 수는 작다. 이런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음 제가 이거는 교육 대기자 TV 거기서 좀 퍼왔는데요. 정승재 선생님이죠.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공부 이렇게 하면 소용없다라고 해서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63 하면서 뭐 이래서 18이다. 근데 64, 24 하면은 9단의 원리를 알면 6단은 60 더해진다는 원리만 알면 18 더하기 6 해가지고 24, 64, 24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64, 24 그냥 외운 애들은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암기시키지 말고 개념을 원리를 이해하면서 응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센수학이 가장 유명하니까 그 센수학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 센수학이 다 수학을 다 망쳐놨다. 왜? 모든 문제를 다 유형으로 정리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예?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자꾸 공부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나마 유형이라도 알려줘야 그나마 아이들이 맞출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다들 유형으로 공부하는 겁니다만 모든 유형을 다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 신유형 문제가 나오면 당하게 되어 있으니 좀 더 개념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바뀌고 진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암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알아가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치를 높이는 개념으로 그래야지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대처 능력을 키우게 되면 암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유형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대처 능력을 키우라. 나 이건 아시죠? 이것도 제가 서울대 선생님한테 서울대 이제 출신이잖아요. 프린스턴 수학과 교수 필즈상 탄 사람. 그분 JTB 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본 겁니다. 혼자 공부하는 자는 스승이 없죠. 유튜브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가 있으면은 누구나 아는 거는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힘든 과정을 만났을 때 자신감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경우에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뭐 홍콩을 해라 이런 부추기는 추세가 있긴 하죠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제대로 된 선생님도 별로 만나기 힘들고. 근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거의 올 F였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을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만났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홍공은 제외. 홍공은 스승이 모든 선생님이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은 다 스승이잖아요. 홍공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딴짓 할 수가 있거든요. 스터디룸 가보면
유튜브 시청하면서 딴짓 하는 학생도 많이 있어요. 엄청난 자제력이 필요하겠죠. 혼공을 할 수만 있다면야 베스트겠지만, 손준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면 100% 망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거는 어머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학원을 가서 제대로 배워라. 좋은 학원, 제가 봤을 때는 나한테 맞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단 말이야. 예? 아무리 이 학원이 좋다, 예? 돌파, 깁생, 원수학, 항수가 좋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시험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시험을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면 나한테 맞는 학원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그리고 숙제의 부담이 좀 덜하다. 왜? 재밌어서 내가 막 숙제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학원이 좋은 학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반대로 나쁜 학원은 뭐예요? 경쟁에 매몰돼 가지고 애들 시험 어렵게 내서 좌절감을 맛보게 해주는 학원. 학원 시험 봤는데 15점, 25점 나오게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뭘 좀 알려주고 시험을 봐야 하지만 알려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아이들에게 고난도 문제만 제시하여 풀라는 학원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업 설명을 못하는 학원, 그리고 설명은 하는데 어느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못하는 경우 혹시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더욱더 질문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다른 아이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질문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아이에게 시켜보는 교수법도 중요한 것이므로 선생님도 학원에서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딴 애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걸 얘기를 못합니다. 애들끼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부담되는 경우. 숙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성적이 이제 그대로인 거예요. 발전이 없으니까. 자, 2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학 잘하는 방법 2편을 제이슨 킹 선생님의 설명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